산업동맹을 통한 남부 거대 경제권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이런 달빛 동맹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도시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두 도시를 이끌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달빛 동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이 민선 8기 광주와 대구 두 도시를 이끌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새삼 두 분 사이가 이렇게 가까웠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이두 분이 함께한 토론 등이 큰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과거에 여야 국회의원으로 또 야당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두 분의 관계가 좀 어떠셨는지 많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양당 대립이 워낙 격화가 돼서 서로 이래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강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저렇게 행정을 잘할 줄은 꿈에도 내가 생각 못했어요. 강 시장은 그저 국회 와서 전사였죠, 전사. 전사였는데 난 전사였던 사람이 저렇게 행정가로 변신해서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요즘 참 잘하고 계십니다. 덕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시장님은 이제 홍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야 당 대표도 하시고 대선 후보로도 나오시고 제가 견줄 수가 없죠. 그런데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국회 때는 생각도 틀리고 당도 틀리니까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국회라는 곳이 늘 입만 가지고 싸우는 곳이어서. 그런데 지방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딱 만나니까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홍준표 시장님은 잘 아다시피 경남지사를 경험하시고 또 대구시를 해보시니까 제가 많은 걸 배우고, 특히 광주, 대구는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곳 아닙니까? 2.2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바닥은 같은데 또 하나 지방이라는 공통점으로 딱 같이 어울리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달빛 동맹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귀에 많이 익으실 것 같은데 이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 게 민선 8기 들어서서 정말 많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의 두 도시의 협력, 이제 민선 8기 절반 지나왔는데 홍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제 달빛 동맹을 한 지가 십수년이 됐죠. 됐지만은 여태 이제 달빛 동맹이라는 것은 말로 그친 달빛 동맹이었죠.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류하는. 그런데 이제 강기정 시장님과 제가 들어와서는 이 달빛 동맹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업적 동맹으로 한번 강화를 해보자. 좀 더 진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광주 통합신공항, 말하자면 그 군공항 이전,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그것도 이제 강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산업동맹으로 나가자. 이제 하늘 동맹을 맺었고, 그다음 철길 동맹도 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업 동맹으로 한번 나가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구도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광주, 대구, 부산 이 4대 축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대 축, 서울 중심으로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국토가 기형 발전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이 4대 축으로 발전 축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 시장하고 의논을 한 게 산업 동맹을 앞으로 구축을 해서 거대 남북 경제권을 수도권에 부응하는 경제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 시장님 이전 민선 7기 때까지보다 확실히 좀 많이 하고 계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전에는 문화, 체육, 그리고 교류 이런 중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정인들끼리 또 시민단체끼리 경제단체끼리 다양한 교류가 있었는데 선거만 되면
와그리 무너져 버리고 끝나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선거 되면 그냥 뭐 홍해 물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그런데 우리 이 홍준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시도민의 양시도에 도움되는 일을 하자. 도움되려면 산업이고 교통이다. 그래서 공항, 철도, 산업 이 3대 축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 이런 데에 대한 경험에 기반해서 교류를 이렇게 해서는 허망하게 둘 수 있겠다. 문화체육교류 하다가 싹 그냥 선거만 하면 사라져버린 교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또 SOC로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철도나 공항이나 산업 교류를 하자. 그래서 달빛동맹이 홍준표 시장님이 적극 제안하셔서 지금 엄청나게 된 겁니다. 네네. 음. 자, 홍 시장님은 이번에 이제 광주 찾으신 거는 이제 달빛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해서 기리기 위해서 또 참배를 예, 하셨습니다. 예. 국립묘지를 가셔서 대구시장 취임 이후로 처음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망월동 국립묘지에 참배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참 5.18 당시에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는 그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18 직후에 80년 6월에 전라북도 부안에 3대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3대대로 이제 80년 6월부터 배속이 돼서 1년 4개월인가 부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고 5.18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정신은 오늘도 내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받았는데 정치인들은 통상으로 보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헌법 전문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은 3.1운동과 4.19입니다. 근데 5.18 군부독재 저항 정신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고 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될 때 5.18 전문에 수록하는 거는 아마 여야가 거의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안 하셔도 그건 당연히 5.18 저항 정신은 헌법에 수록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3개월 전에 강 시장님께서는 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또 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일단 망월동에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는 모두가 합의된 거고 특히 3.1운동, 4.19, 5.18을 콕 집어서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건 시대의 흐름이고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광주가 늘 외로운데 5.18, 80년 5.18 때는 고립당하고 애로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44년 동안 늘 이렇게 응원군이 생겨주고 친구가 생겨주고 그래서 힘을 내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번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는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구는 2.28 민주화운동 최초의 반독재 투쟁이 벌어지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는 87년 이후 계속해서 민주화를 이끈 도시입니다. 대구와 광주가 이제 민주화의 상징 도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민주화의 상징을 살리는 그래서 저도 2.28에 가고 홍준표 시장님도 5.18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두 도시가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강소도시로 정확하게 탈바꿈돼야 되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홍준표 시장님이 5.18에 오신 것은 당연히 5.18의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와 광주가 노력해서 정말 강소도시 광주, 광소도시 대구로 만드는 이런 걸로 더 나아가자라는 오늘 다짐의 말씀도 오늘 함께 걸으면서 참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식사 나누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시장님, 강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강한 도시. 아니, 네. 소자가 아니고 예. 대도시입니다. 좋습니다. 강대도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강한 좋습니다. 대도시. 네네. 좋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 기념식 이번 좀 특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참석을 하고 또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당협위원장들까지도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보수 정당에서 5.18 이번 기념식에 자리를 참석해 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근대사 중에서 큰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이라든지 광주 5.18 사건이라든지 참 제주도민이 희생되고 광주 시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념적인 잣대로 진영 논리로 서로 비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는 지양을 낼 때가 아닌가. 지양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는 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이제는 이념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5.18이나 제주 4.3 사건도 그때 희생됐던 우리 국민들 추모하는 그런 자리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 5.18에 대한 위상이 재정립되어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이제 한 게임에서 이 5.18 역사 왜곡을 한 것이 문제가 돼서 또 그거를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생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고 또 불러서 이제 시상까지 했는데 시장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처는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5.18은 여든 야든 지금 이제 모두가 헌법 전문에 담는 것까지 공감이 됐고 홍준표 시장님 말씀처럼 누구도 5.18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 5.18 정신을 폄훼하거나 왜곡시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을 통해서 5.18을 왜곡시키는 북한군이 개입됐다, 왜곡시키는 이런 것을 초등학생이 게임을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한 방송에 신고를 해서 제보를 해서 결국 그 게임이 중지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을 제가 광주로 초청을 해서 정말 그 감사장도 드리고 또 제가 못 드린 장학금도 우리 시민들이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이 좀 빨리 담겼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아직도 5.18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좀 무서워도 하고 그 진실을 자꾸 곡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국민의 헌법적 가치로 딱 못을 좀 박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5.18 이야기 지나서 이제 달빛 동맹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 이름도 정말 예쁘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에도 뇌리에도 잘 박히는 이름입니다. 달빛 동맹의 정말 큰 성과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하늘길에 대한 동맹이 성과를 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제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게 지금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오래된 현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같이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원하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대구시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강기정 시장님한테 광주공항 특별법, 대구공항 특별법 그거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제출해가지고 같이 통과시키자.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강지정 시장님이 맡고 국민의힘은 제가 맡아가지고 그래서 발의를 해서 각 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됐죠. 통과되고 한 번 딱 해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야라 이 사품에 철도도 한번 해보자. 철도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철도도 똑같이 이제 강 시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각자 민주당은 강 시장이 맡고 국민의힘은 내가 맡고 그래가지고 철도도 통과시켰죠. 이게 이제 양대 정당의 거점이 민주당은 광주가 거점이고 국민의힘은 대구가 거점입니다. 근데 거점 도시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공동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거대 정당의 양당의 순회들이 동의를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나는 그 두 법을 통과시켜 주는데 우리 강 시장님 역할이 민주당이 훨씬 의석수가 많잖아요. 민주당에 그 움직여준 강 시장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 뭐 홍 시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시너지라고 하죠. 그게 네.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은 대구의 통합공항을 필두로 해서 대구가 정말 잘해서 대구 경북이 잘 합의를 해서 통합공항을 추진을 하면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 민간공항은 갖고 군공항이 남아 있어서 군공항 특별법을 같이 했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의석수는 당연히 민주당이 많고 저는 민주당을 설득시키고 홍준표 시장님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설득시켰지만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정부를 또 설득시켜 준 겁니다. 사실은 기재부, 국방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국방부와 기재부를 설득시켜 주시니까 이 군공항 특별법, 통합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시장님의 여당이 여당 정부를 설득시켜서 통과시킨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공을 서로 공평하게 미루셨습니다. 자, 이제 뭐 광주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나 이제 온라인으로 이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 이제 다들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통과시킨 법들이 실제 얼마나 나아갔는지도 좀 궁금할 텐데요.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SPC 구성이라고 이제 공항을 건설할 그리고 후적지 개발할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5월 말까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수 목적 법인만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은 행정 절차만 남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착공 절차가 남았습니다. 우리 착공을 하는데도 10개 공구를 나누라고 지시를 했어요. 10개 공구를 나누어서 동시 착공을 해라. 10개 공구별마다 건설회사들이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공구마다 해가지고 동시 착공을 하면 대구 공항 이전 사업하고 하는 것은 3년 내 개항이 가능합니다. 3년, 그러니까 개항까지 3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지금 이제 아직 그 후보지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대구 소식 들으면 우리가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은 군공항 소음 문제를 우리 전에 김동철 국회의원님이 수원, 대구, 광주 중에는 광주 군공항 소음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는데 지금 대구는 거의 이제 3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정말 부러운 말씀이고 수원도 후보지 발표까지 화성으로 된 상태고 우리 광주만 광주 전남에 무한으로 후보지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법을 통과시켜 놓고 마지막으로 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 발표가 더뎌서 저도 답답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답답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대구 이렇게 뭐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뭐 중간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좀 빨리 진척할 수 있는 어려움 많죠. 네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잘 풀려요. 그래서 대구는 그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은 거의 다 극복했고 문제가 다 돌파가 됐고 이제는 SPC 구성만 하면 그 다음에는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착공하는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약간 뭐 이제 소음 문제 이전 대상 지역 이제 뭐 후보지가 유력한 곳들에 이제 여러 번 이제 가서 말씀도 하시고 직접 의견도 전달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이제 좀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하는 걸 시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안 군민들께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구 통합공항은 내년에 SPC를 구성하고 3년 이내에 개항한다. 그러면 통합공항이 됩니다. 국제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그러면 대구 경북의 중심 관문이 된대. 관문이 열리면 지역이 활발히 살 것 같아요. 정말 무안 군민께서 이걸 먼저 좀 그러면 대구 군공항은 소음이 없어서 그 해당 지역에 유치를 했겠냐. 이 점을 저는 잘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 드리고요. 우리 지금 군공항 문제는 현재 광주공항이 250만 평입니다. 새로 옮겨갈 곳은 350만 평의 땅으로 군공항을 만들어줍니다. 현재 국제무안공항 옆에다가 350만 평의 땅으로 군공항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가지고 소음 대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100만 평을 소음 완충 지역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러면 450만 평입니다. 350만 평에다가 소음 완충 지역을 110만 평을 더하니까 460만 평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땅을 더 사서 소음 완충 지역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 바닷가입니다. 옆하고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소음 토론회도 했습니다만은 소음 문제는 저는 거의 될 것이다.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무안 군민들께서 또 무안 군수님께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소음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공항이 저렇게 3년 뒤에 문을 연다. 청주공항이 또 확장한다. 또 가깝게는 새만금공항도 지금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정말 광주도 좋고 전남 또 무안도 좋은 통합공항을 받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좀 전에 강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 공항의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이 공항 하늘길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지방 공항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대구 경북과 광주 무안에 이 통합 공항이 생긴다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하나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의 청두시를 가면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의 청두시를 가면 15년, 16년 전에는 그게 서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오지였어요. 아주 못 사는 도시였어요. 그게 사천성 청두시의 시민소득이 $1,00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오지고 못 사는 동네였는데 사천성의 청두시에서 지금 청두시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큰 도시로 갑자기 솟아올랐나? 그게 템프공항이라고 있어요. 천부공항이라고. 거기에 국제공항이 들어서 가지고 활주로가 3개가 있습니다. 4km짜리, 3.8km짜리, 3.2km짜리. 그러니까 사천성이 서부의 오지에서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그쪽으로 첨단 산업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사천성의 청두를 가면요, 템프 국제공항으로 거기에서 세계로가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모이고 그 다음에 인재가 모입니다. 중요한 거는 템프 국제공항을 만들면서 그 인근에 전부 그 에어시티를 만듭니다. 공항도시를. 우리가 지금 군위군에 지금
공항을 만들면서 군위군에 지금 만드는 게 에어시티입니다. 군위군이 지금 인구가 2만 3천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도시라고 이름 난 지역이 경상북도 군위구였거든요. 대구시로 넘어오고 난 뒤에 인구가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5년 후에 목표로 하는 거는 군위군 인구를 25만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들이고 에어시티를 만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나는 무안군으로 가면 무안군에 광주시장님하고 전남지사님하고 합의를 해서 무안군에도 에어시티를 만들면서 무안군 발전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안군에서 군공항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군위군의 경험이니까. 예. 군위군에서는 공항을 갖다가 그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요즘 대구 군부대를 5개 군부대를 이전을 하거든. 이전을 하는데 군부대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군부대가 기피 시설이 있었잖아요. 못 오게 했잖아요. 이제 대구에서 군부대 이전하려고 하면서 밀리터리 타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군부대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시설, 문화시설, 병원시설, 체육시설 이게 전부 같이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밀리터리 타운 개념으로 하니까 대구 군부대를 갖다가 인근에서 받아줄 시군이 5군데에서 우리 서로 유치하겠다고 신청해 왔어요. 그 정도로 그게 과거 기피시설, 혐오시설, 그리고 소음시설 이 시설을 그쪽에 가는 대신에 그 지역에 걸맞는 말하자면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그 지역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안군에도 전남지사님하고 의논해서 에어시티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국제공항이라는 게 공항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 주변이 도시가 공항도시가 생깁니다. 근데 저도 무안군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무안 군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겠죠. 소음만 온다. 그게 아니고 소음만 오는 게 아니고 무안군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시장님이 그리는 통합공항과 그 발전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선 무안공항은 현재 KTX 2단계 공사가 시작돼서 광주에서 목포까지 KTX가 2조 6천억을 들여서 KTX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KTX가 무안공항을 거쳐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공항 중에 KTX가 직접 들어가는 곳은 무안공항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공항에는 KTX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무안공항은 큰 관문공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시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500만 에어시티가 아니라 필요하면 1000만 평의 에어시티를 만들자. 그래서 공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발전 모형을 같이 결합시키는 그 에어시티를 광주시장도 무안 에어시티를 전남지사도 무안 에어시티를 함께 발전시키고 개발하자라고 제가 선언도 했고 그를 위해서 약 정부 공식적인 지원 빼고 광주시에서 1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돈 액수까지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면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도 무안 에어시티 속에 들어가겠다, 넣겠다. 그런데 이제 소음일 이야기인데 소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음 대책은 거의 완벽히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무안 군민에 반대하신 분들과 무안 군수주께서 대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하늘길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철도길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협력으로 지난 1월이었습니다. 달빛 철도 특별법이 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기억하시죠?
그 달빛철도는 사실 그 대구 광주의 30년 이상 수건이었습니다. 수건인데 대구 광주를 잇는 그 철도를 아까 내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TK 신공항부를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참에 철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광주시장님은 민주당 설득하고 나는 정부하고 여당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도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래 되면 대구와 광주가 1시간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로 오면 2시간 반 그래 되는데 대구 광주가 1시간 거리고 광주나 호남 분들은 이제 TK 신공항이 되면 TK 신공항에서도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또 무안공항에서도 해외로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진 거죠. 인천공항으로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달빛철도를 통해서 여객이 이제 서로 교류가 되고 물류가 교류가 되고 그러면 양도시가 같이 발전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달빛철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강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달빛 철대가 거쳐가는 곳은 대구와 광주를 포함해서 10개의 지자체가 소통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 광주와 대구의 어떤 물류와 사람이 연결되는 거고 약 1,800만 명의 국민들, 시도민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을 일획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횡단으로 철도가 놓여지고 특히 고속철도가 놓여진다. 그러면 광주와 대구가 또 다른 거점이 되어서 지방의 활성화, 지방 살리기가 되겠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철도, 특히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의 산업적인 교류, 산업적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와 대구가 추진 중인 남부거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도 사실 중추적인 SOC가 바로 달빛철도가 될 텐데요. 남부거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직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이고 지방이 살아야 된다는 그 대전제 하에서 시작을 하는데 남북 거대 경제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는 광주에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이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대구는 또 디지털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대 이제 시가 협력해서 우리는 광주 AI 밀어주고 그다음에 광주는 우리 디지털 도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부하고 협의해서. 근데 그 중간에 달빛철도가 지나는 노선을 보시면 내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정치라는 것 또 정책이라는 것 전부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돼요. 그 상상력이 현실로 만드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수나 함양쯤에 한 500만 평 이상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광주에 인력되고 대구에 인력되고 또 창원에서 인력되고 전주에서 인력되고 그러면 그 지리산 속에 그 한 50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들면 물류 수송은 광주로 갈 수도 있고 대구로 갈 수도 있고 또 항공물류도 그런 식으로 분산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나. 서울의 수도권에 용인 같은 데 반도체 단지 만드는데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1,500만 원까지예요. 근데 광주하고 장수까지 가는데 아마 철도로 아마 2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20, 30분. 그 거리에 거기는 내가 보니까 땅이 10,000평도 안 되겠어요. 그 10,000원도 안 되겠더라고. 거기에 물류단지를 만들고 제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학교도 만들어주고 생활터전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새로운 신대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내륙 지역의 발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산업동맹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저 뭐 지도 보고 장수하고 그 함양. 함양을 이야기했는데 막 거기서 남원 시장님도 막 우리는 왜 빼냐고 그러고 막 그 인근의 시장님 그러더라고. 또 오다 보니까 남원하고 또 장수하고 붙었대요. 예.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전북지사님이 좋아할지 안 할지는 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되면 그 전라북도 그 장수나 남원이 예, 광주권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이 경제나 모든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남쪽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용인이나 이런 데 SK 반도체 단지 투자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했는데 거기에는 물도 부족하다 그러지 전력도 부족하다 그러지 그래서 아직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구 광주 사이에 거대한 어떤 신산업 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 지방에 있는 물과 이 전력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산업의 주위에 있는 대학, 지방대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방이 살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좀 분산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님께 상상력이라 하는데 정말 정치와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상상력, 뻔한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남북거대 경제권에 대해서 두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추진력 있게 지금 사업을 벌려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산업 동맹도 좋고 달빛 동맹, 뭐 하늘길 열고 철도길 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뭐 전 국민이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영호남 간의 정치적인 어떤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기 전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제 두 분 다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에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달빛 동맹을 통해서 영호남 지역 감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달 전에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모든 의석을 휩쓸었습니다. 일당 독식의 선거 결과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출발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봅니다. 그 이후로 또 그런 현상이 심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 부여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역 편향으로 지역당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거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입니다. 호남의 중심은 광주고 국민의힘의 거점은 대구입니다. 이제 그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나는 그게 억지로 그걸 바로잡을 생각은 내 살아 있을 때는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가면 희석이 되고 달라질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예? 한 세대가. 예? 적어도 그런 그 큰 사건을 겪었다면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를 지나서도 그 사건이 희석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텍사스 예를 들면요. 남북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텍사스의 본거지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공화당이었잖아요. 근데 텍사스가 그 민주당에서 공화당 아성으로 바뀐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게 희석되고 아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크게 문제시도 안 하고 그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적 현실이니까 그건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고 대신 이제 강 시장님하고는 지방자치단체끼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는 공동의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중앙정치야 그거 잘 안 맡깁니다. 네. 시장님도 이제 지역구로 이제 오래 예.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서 또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좀 더 급한데 마음이 제가 아직 젊어서 급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항 특별법도 해봤고 철도 특별법도 해봤고 이제 산업동맹도 해봤지 않습니까? 아직 물론 산업동맹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정치동맹을 좀 꿰봐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제 7공화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대구 홍준표 시장님하고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개헌과 같은 걸 한번 좀 추진을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근본적인 정치 구조를 좀 바꾸지 않으면 이 선거 때마다 쫙쫙 갈라지는 빨강색과 파란색 대구와 광주로 대표되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것 언제까지 아까 이제 텍사스주 100년 이야기 하셨는데 100년은 너무 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개헌을 위한 어떤 정치적 선언 이런 걸 저는 홍준표 우리 선배 정치인 시장님하고 함께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정치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좀 던져보고 싶은데 두 분께 각각 강 시장님께서는 민주당의 좀 고언이랄까요? 조언이랄까요? 민주당이 이제 뭐 이번 대선 승리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비판도 그동안 있었고 하고 또 이게 뭐 다수당이 또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전 국민적인 좀 그런 비판의 의식도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광주가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광주 시민들은 어느 당이든 거만하거나 정말 겸손하지 못하면 그냥 큰 물이 배를 뒤엎듯이 그냥 채찍질을 합니다. 회초리를 내립니다. 지금 제1당 민주당이 된 것이 사실이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겸손하게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답게 잘 해나가면 시민들이 사랑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회초리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 시민들은 이번에 총선 결과를 의석은 제1당이 민주당이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의 표수로 보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그렇지 표수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이제 늘 주목하면서 야당이긴 하지만은 제1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 시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뭐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음. 계시지만 지금 위기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에 어떤 당부를 좀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진영 논리로 극명하게 갈라진 게 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상이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또 세대 간의 갈라짐도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게 20년 동안 그래 됐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 당이 잘못해도 우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진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국익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라의 이익이 뭐냐? 국민의 이익이 뭐냐? 국익을 기준으로 좌파 정책도 좋다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파 정책도 좋다면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의 기준을 삼고 나가야지, 국익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고 진영 논리를 기준으로 우리 편은 죽어도 옳고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라가 혼란이 계속되는 거는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난 15대부터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을 해봤지만은 이번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반기 들어가면 22대 국회가 개헌되고 하반기 들어가면 진영 논리가
이제는 극에 달해서 나라 전체가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국익을 기준으로 나라의 이익이 뭔지, 국민의 이익이 뭔지 그 기준으로 좌파 정책할 것 없고 우파 정책할 것 없고 필요하면 국익을 기준으로 모두 판단해서 정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광주 전남 지역민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실 대구 경북 지역민 분들, 또 전국의 국민분들에게 한 말씀, 또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또 달빛 네. 동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홍준표 시장 먼 길 오셔서 5.18 기념식을 앞두고 참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방이라는 공동 화두, 지역을 살리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늘 배우고 함께 손잡고 대구도 광주도 함께 정말 커가는 도시로 만드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늘 우리 시도 대구시와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뛰어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시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시장님이야 사실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남은 게 2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 내에 뭔가 대구시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협력해서 여야 협력을 끌어내서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강 시장보다 제가 좀 급하죠. 오히려 강 시장이 뭐 10년, 나는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남은 2년만이라도 내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고해진 달빛 동맹으로 지역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